안녕하세요. 똑딱이 주식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주가도 결국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똑딱이 방송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똑딱이 주식은 실전 매매 스킬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시간은 틈틈이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이론을 떠나서 현실적인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그리고 보유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상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남들이 yes 할 때 나는 no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 사람 혼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주식 투자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배팅하는 투자이면서도 또한 사고 파는 머니게임이죠. 그래서 모든 머니게임의 본질은요, 소수가 벌고 다수가 잃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머니게임은 모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와 달라야만 주식 투자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필승의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러한 방법은 없는가? 바로 이러한 점이죠.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95%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그러죠. 단기로는 아니겠지만 장기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의 어떤 필승의 방법,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유튜브나 다른 여기저기서 단타 기법이라고 해서 분봉, 심지어는 분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많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저렇게 해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을까? 벌 수도 있겠지만은 작은 거 몇 번 수익 나다가 큰 거 한 번 손실 나면서 다 소용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제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겪어보고 이런저런 매매 방법을 써봤지만 주식 투자에서의 필승의 매매 방법은 결국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좋은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우가 중요한데 매우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매수해서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필승의 매매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근데 왜 이런 매매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종목이 매우 저렴한 주가가 될 때까지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쫄아 있다는 거죠. 이런 쫄아 있는 심리에서는 설령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오르면 매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수가 노라고 쫄아 있을 때 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때 바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좋은 종목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무진장 하락해서 매우 저렴한 경우라는 거죠. 제가 주식장인 때 LS라는 종목, 어디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냐면은 바로 요 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왔을 때 LS의 주가는 이거는 중장기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LS만 그런 게 아니라 LS 일렉도 같이 요 시점에서 LS하고 LS 일렉 이 두 종목은 중기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 LS는 2배, LS 일렉은 2.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올라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 있었죠. 기간 조정 같은 이런 형태.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사서 보유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과정인데요. LS 같은 경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LS의 실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해 이제 LS의 영업이익이 거의 9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이 4,360억 원. 그런데 그리고 지금 업황의 어떤 상황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이때까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 실적의 시총이 2천억 원대라면 이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는가? 그래서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매우 저렴해진 그러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LS하고 LS 일렉은 중장기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어쨌든 이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LS는 이후에 이 과정에서 똑딱이 방송에서도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대창단조 같은 종목입니다. 대창단조도 주가가 이렇게 빠져내려왔어요. 자,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주가 흐름인데, 이 종목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64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339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시가총액이 1,400억이었습니다. 1,400억. 1,300억 대까지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이때가 이제 5,000원대 초반인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런 자리가 이런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야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내려왔고 지금 446억 원의 영업이 있고 339억 원의 순이익인데 시가총액이 1,400억 원도 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야 이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종목이 진짜 저렴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이게 11거래일 연속인가요? 12거래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밑에서 매집을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주식 투자는 정말 좀 쉬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고 막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이 매우 저렴한 주가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필승의 그런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인데 최고점 매도와 최저점 매수의 욕심을 버려야만 최적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볼게요. 이 검은색 선이 이동평균선 또는 기준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주가 올라가는 주가예요. 보시면은 이 이평선이나 기준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깨는 타이밍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표시냐면은 이 검은색 선의 우상향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우하향으로 바꿔주는 포지션, 그 시그널이 나올 때 또는 하향할 때 또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 고점보다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고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선이나 이평선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 최저점에서 사겠다라는 욕심을 버리시고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이 이평선이나 기준선을 다시 돌파해 줄 때 또는 돌파해 줄 때가 아니라면은 돌파 후 이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해 주는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 요 자리를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하여튼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야죠. 최저점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최저점인 거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만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욕심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욕심이 강하면요,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그럼 내려와서 여기 깨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내가 요 아래에서는 못 팔겠다. 이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저점에 살려는 욕심이 있다 보면 내가 저 아래에서도 안 샀는데 위에서 어떻게 사냐? 못 사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매수를 놓쳐가지고 결국 쳐다만 보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이평선이 예를 들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주가가 그동안 등락하는 걸 보니까 지지를 이평선 1에 대한 지지를 받긴 하지만 이거를 깰 때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평선 2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더라 라고 할 때 실질적인 지지는 바로 이평선 2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평선 2를 깨야만 패턴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 1과 이평선 2를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로 매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상황에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요. 코스닥의 지수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 제가 이것도 뚝딱이 방송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깰 때,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깰 때,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을 꺾는 시그널이 나올 때, 이게 이 꺾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꺾는 시그널. 이게 언제예요? 4월 2일입니다. 바로 이날 4월 2일 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기 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고점 매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날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날이 어디예요? 양봉으로 4월 18일 날 나왔죠? 이날 아니면 또 어디? 5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으로 전환해주는 시그널이 나오던 날, 이날이 4월 22일이죠. 4월 18일 아니면 4월 22일, 요때 이제 분할로 들어가면 돼요. 요때 매도하고 요때 매수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저점, 최고점, 이 욕심을 버리면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을 잘 염두하시고 조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매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못하는 이유도 매도하면 주가가 추가로 올라갈까봐 두려워서예요. 이상의 두려움이 결국 매수를 지나서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를 못하게 하고, 매도할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게 하면서 매매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할 경우에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매매하면 그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두려움을 나누니까.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상 분할 매매의 경우 2번이나 3번 정도로 나눠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상의 너무 잦은 분할 매매는 오히려 매매를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아니면 3번, 요게 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잘 염두해 보시고요. 요거에 이어서 또 다른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시황 그리고 종목 체크 방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